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발언의 톤을 낮췄습니다. 라켓맨 등의 별명도 부르지 않았고 군사 옵션을 쓰고 싶진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도 발언은 강경하게 하지만 이기지 못할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 파악하기에 주력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중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긴장 수위를 낮추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해고한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와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안은 투표도 못 해보고 일단 폐지됐습니다. 대통령이 시작한 NFL과의 문화전쟁에서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금 감면안을 발표합니다. 공화당은 부자의 세금을 줄여서 중간층 돕기라고 홍보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외면하는 안이라고 비난합니다. 서류 미비자 자녀를 추방하지 않는 다카 프로그램은 당을 초월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달 가까이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함께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볼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일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컨트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전쟁이죠. 사람과의 전쟁, 또 이슈와의 전쟁입니다. 화합이나 논의보다는 상대를 비난하면서 본인의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미 분열시키는 사람, 화합보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분열의 스타일이든 화합의 스타일이든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기질과 성향을 바꿀 수도 없고 그의 참모들도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날마다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바라볼 뿐입니다. 2017년 오늘 9월 27일 아침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은 별로입니다. 헬스케어 개혁안은 투표도 하지 못하고 보따리 속으로 집어넣게 됐고 알라바마주에서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자신이 해고한 백악관 참모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면서 직접 선거 현장까지 유세하면서 그랬던 알라바마주 후보가 이 자신이 해고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지지한 후보에게 자그만치 10포인트 차이로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NFL과의 문화 인종 전쟁에서도 별로고 그 사이에 이제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향해서 조여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전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을 되풀이 비난하는데 그게 이해될 정도가 아니라 이해되고 남을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 인터뷰 기자회견이었었죠. 거기서 이제 북한 문제를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라바마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2018년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인물이 당선된 인물보다는 조금 온건한 성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루서 스트레인지 후보를 지지하면서 부통령도 가서 선거 유세를 했고 원내 대표도 미치 매코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로이 무어라는 전 알라바마주의 대법원장보다는 훨씬 공화당으로서 온건하기 때문에 루서 스트레인지를 지지를 했는데 그만
그 스티브 배넌이 지지한 로이 무어가 딱 그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당선된 것은 그 스티브 배넌이나 로이 무어나 계속 강조를 하죠. 워싱턴이 굉장히 그 기득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때려 부숴야지 된다. 그게 바로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바트의 CEO로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심히 그 지지할 때 브레이트바트에서 계속 그 써줬던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 무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잖아요. 이 로이 무어가 말 타고 등장을 하던데요. 투표소 갈 때 말 타고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스럽습니다. 로이가 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월 달 본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이겨달라. 근데 이거 틀렸네요. 11월 달이 아니고 12월 12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쳤어요. 디셈버라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지지하고 어제 아침에도 그 트위터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투표해라 대단한 후보다 루터 스트레인지는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루터 그 스트레인지를 지지했었던 트윗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정말 그 이게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본인을 지지했었던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오늘이 첫날이잖아요. 그날 전에 지지했었던 트윗을 다 지워버립니까? 그러진 않죠.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주 그 특별한 그 성향인 거죠. 그래서 로이 무어가 당선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10개명 거기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라바마의 연방 대법원장으로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그래서 2번이나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알라바마주가 워낙에 그 보수적인 주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주 그 환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선 연설에서도 역시 그 스티브 배넌과 함께 뭐 기득권층을 그 비난도 했지만 가세 뜻대로, 가세 룰대로 나는 그 연방 상원 의원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예상이 됐었던 그런 일이지만 어제 결국은 그 공화당 그 온건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서 Affordable Care Act는 투표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이제 그 원내 대표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존 맥케인도 그 이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으니까 비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하는가 하는 것을 폴리티코 등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트위터에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 존 맥케인 뭐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 정도로 비난을 하지만 사석에서는 인신 공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미치 매코넬에 대해서는 어깨는 구부정정해가지고 무력한 그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약하디 약한 그 미치 매코넬이라고 조롱을 하고 존 맥케인에 대해서도 막 흉내내면서 썸다운하는 이런 것 하면서 틀렸어. 뭐 후졌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을 비난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죠. 9월 30일까지는 50표만 받아도 부통령 표로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이후에 다시 시도를 한다면 60표가 필요하면 공화당도 다 필요하고 민주당 그 무소속에서도 10표가 더 9표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나와 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또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돼 하고 이제 열렬히 응원을 하지만 그것은 장외이고 장내에서 투표를 주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백악관 내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NFL 그 선수들과 구단주들과의 이런 그 문화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또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릎을 꿇는 선수들은 그것이 아니라
백인 경관에 의해서 흑인들이 이제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지 된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유명하고 또 그 경기가 치러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내가 설령 단기간으로 욕을 먹더라도 왜 저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지 하는 이슈를 알릴 것이라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몇 명 선수만 무릎을 꿇었다가 대통령이 좀 전에 이제 떨어지고만 그 알라바마주의 그 상원 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할 때 그때 여기에다가 대고 이제 son of B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무릎 꿇는 선수들은 해고시켜라. 구단주들 내 말 들어라. 이제는 NFL이 룰까지 바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무릎을 꿇을 수 없도록 NFL의 룰을 만들어야지 된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NFL 선수들은 대통령이 이것은 흑인 선수들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처사다. 백인 선수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렇겠느냐 하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앞으로 5개월 남은 평창 올림픽에서도 미국이 메달을 받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미국 선수들이 분명히 미국에서 존재하는 미국의 인종차별을 고치자는 뜻으로 무릎 꿇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외니까요. 고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공화당적인 그 회사예요. Firehouse Strategies라는 이런 회사가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유권자의 64%는 대통령이 NFL과 싸우지 말고 다른 이슈들을 지금 봐야지 된다. 64%면은 압도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대통령이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처리를 해야지 될 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340만 명이 인구인데 뭐 물이 거의 부족하고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쟁과 같고 물가는 지금 2배로 뛰어 올랐고 이러한 때에 NFL과 뭐 누가 싸움을 걸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그야말로 상욕을 하면서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은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도 트윗을 했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 그 구단주 그 테리 존스가 NFL 그 선수들과 같이 국가가 울려 퍼지기 직전에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섰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멋쟁이잖아요. 워낙에. 아주 그 예쁜 그 하늘색의 그 스카이 블루색의 그런 것을 톤을 맞춰서 눈에 아주 확 띄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굉장히 그 포로제닉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봤죠. 그때 사람들이 부하고 야유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구단주가 이 제리 존스가 32개 팀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전날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2명 구단주 가운데 1명이었어요. 그 사람까지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 무릎 꿇은 제리 존스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리는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선수들은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트윗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은 일어설 것 같지 않습니다. 또다시 이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트럼프 대통령 스텝 수사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 선거 캠페인을 해줬던 중요한 관계자들의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일부 관계자는 기소될 게 틀림없이 그 보여집니다. 메나포트 같은 그 의장으로 있다가 물러난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서 물러난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명줄이잖아요. 또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그 일에 관해서 내통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에서부터 지금 가져와서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는 그런 그 방향이 화살의 방향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켓맨 문제 이런 것을 뒤로 하고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그 고립되고 의회에도 스스로 본인이 그 고립을 시켰고 민주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과 한 2주일 전에 뭐 좀 화합해서 인기가 올라갔지만 이게 민주당은 민주당인 겁니다.
그래도 공화당은 공화당이고요. 오늘 발표될 그 세금 개혁도 유권자들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결국 이게 부자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이 화합을 해야지만 일하기가 쉬울 텐데 모든 이슈를 그 본인 중심으로 두고 본인이 트위터 정치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걱정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그런데 이 트위터 정치가 이제는 좀 sick and tired 됐다 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자꾸만 트위터 정치에서도 틀린 말을 자꾸 쓰니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트윗을 하더라도 보통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통령의 참모가 대통령의 말이나 뜻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틀리는 것은 없는데 이렇게 알라바마의 선거가 12월인데 11월이라고 한다던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그런데 같은 날 본인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도 스페인 총리 보고 스페인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스페인은 군주제잖아요. 그래서 총리인데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런 실수가 대통령이 참모의 말을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9월 오늘 며칠이죠? 27일 수요일 2017년 오늘의 미국입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에게 진전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인데, 어제보다 조금 안심스럽습니다. 안심스럽다는 말이 있나요? 하면 하는 거죠. 뉘앙스에 따라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얘기를 하나 먼저 조금 드려야지 되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전혀 다른 말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 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라바마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과연 트럼프이즘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하는 그런 트럼프를 추종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꼭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야지만 되는가 하는 의문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이 무어라는 이 당선자가 12월 달에 선거 치르나 마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거의 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알라바마에서는 100명 가운데서 이제 이 공화당 로이 무어 전 알라바마주 대법원장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연방법무장관 제프 세션스를 이어서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프 세션스처럼 소수인종 굉장히 싫어하고 과거에 경멸했었고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상원의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로이 무어라는 사람과 로이 무어를 지지한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 참 영리하게 선거 캠페인을 했어요. 대통령이 조금 온건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그래야 핸들하기가 쉬우니까요. 너무 이 사람은 극우이기 때문에 극우는 뭔가 표를 받기도 힘들고 아주 그런 거예요. 당내에서도 해서 그랬는데, 이 로이 무어와 스티브 배넌이 얼마나 영리하게 캠페인을 했는가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치 메코넬에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후보를 지지한 미치 메코넬에 반대하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 반대를 하는 거다. 스티븐 배넌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그리고는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진짜 바보 멍텅구리라고 생각을 하죠. 이렇게 캠페인을 했었어요. They didn't have enough smarts to do it in a sophisticated manner. They took out 30-second TV spots. You know why? Because they think you're a pack of morons. They think you're nothing but rubes.
They have no interest at all in what you have to say, what you have to think, or what you want to do. 스티브 배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에서는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캠페인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떨어진 거거든요. 한 3천만 달러 정도 텔레비전 광고를 했는데 30초짜리 스팟에서 당신들을 정말 그 바보 멍텅구리로 취급하고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공화당도 그 기득권자들은 그런 것에 전혀 뜻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극보수적인 이 사람을 당선시켜야지 돼 하고 실제로 당선이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영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도 어차피 당선됐으니까 힘을 합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축하 그 트윗도 하고 본인이 지지했었던 그런 그 트윗은 다 싹 다 지워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계속 2018년 추세로 가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제 아주 그 극보수의 지지를 복음주의자들까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지만 사람 자체가 무소속이기도 하고 민주당 굉장히 오래 민주당이었고 친구들도 민주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원래 전형적인 공화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당선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테네시주의 밥 코걸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2선이 끝나면 2018년 내년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했었어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그 후보 리스트에도 지금 뭐 마이크 펜스지만 올려봤었고 국무장관 리스트에도 올려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버지니아 그 샤롯츠빌에서 대통령이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다른 그룹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좀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며칠 전까지 정말 그 북한의 지도자를 미국 지도자가 신나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락켓맨, 리틀 락켓맨, 미치광이. 그런데 어제는요, 이제 그 스페인의 총리와 같이 그 공동 그 기자회견을 할 때 MBC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서 당신의 그 트위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뒤에 북한이 선전포고로 보고 영공에 들어오지 않아도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고. 격추시킨다고는 안 했어요.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부터 전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North Korea is a situation that should have been handled 25 years ago, 20 years ago, 15 years ago, 10 years ago, and 5 years ago, and it could have been handled much more easily. 뭐 늘 해오는 얘기예요. 전 대통령들이 25년 전부터 해결했어야지 될 것을 나한테 엉망진창으로 메스를 넘겨줬고 내가 메스를 픽스하겠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항상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것을 먼저 틀어드렸었어야 됐어요. North Korea very quickly. The foreign minister said you have declared effectively war o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hreatened to shoot down or aim at American planes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I'd like your reaction. Okay, well, I'll answer the second one first.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If we have to take it, we will. He's acting very badly. He's saying things that should never, ever be said. And we're replying to those things, but it's a reply. It's not an original statement, it's a reply. But the things that he said over the last year, and if you look...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몇 가지를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 가운데를 읽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그 totally prepared 됐다고 했죠. 지난번에는 totally destroy 북한을 하겠다. 그 말이 굉장히 그 외교적으로나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는 totally prepared 준비가 됐다. 그런데 또 그것이
세컨 옵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토롤리 준비된 것을 뭐 말로 표현하자면 군사 옵션인데라고 밀리터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그 첫 번째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두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군사 옵션도 우리가 완전히 그 준비됐다 하면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미리 전제를 깝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쓰고 싶지 않은 이 세컨 옵션을 쓴다면 북한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게 그 대통령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totally 예전에는 destroy를 totally prepared라고 했고 이 첫 번째 priority가 아니고 second option이라고 했고 이 그 he라고 표현을 했죠. 락앤맨, 리틀맨, 미치광이 김정은 그 위원장을 절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제 he라고 몇 번 그 he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북한 이슈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 하던 그 본인의 태도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전쟁 선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뭐 전쟁이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일부 분석가들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은 강하게 하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피하려고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 얘기를 그 한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삼성 장군 출신의 은퇴한 2015년에 신원식 장군 같은 사람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얘기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미국을 뭐 전투기를 격추시킬 권리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 사고로라도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 북한도 양측에서 말은 정말 세게 하는데 이 그 김정은이나 트럼프 두 사람이 충동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너무 전문가들은 원하고 있고요. 어드바이저들이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이 두 사람이 충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의 충동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을 더 그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는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에 대해서 과대 반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를 북한은 뭐 그 권리라고 얘기했지 격추한다라는 행동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북한은 아마 한국과 중국이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를 바란다. 크게 말하는 게 두려움의 표현이다. 오히려. 그리고 크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서고 납작 엎드리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그 레벨은 최저고 오해하는 수준은 최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어제는 북한이 도저히 뭐 미국 전투기를 뭐 타겟을 못한다 하는 얘기들이 줄을 이뤘는데 새로운 그 미사일 시스템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1년 전 거보다 북한이 타겟으로 하기 좀 쉽다 이런 얘기도 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내용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오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한국에서 많이 그 번역을 했는데 번역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번역된 부분에 그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이고요. 북한 관계자들이 아주 조용하게 공화당과 연관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만나기를 추진해왔고 그래서 평양에 몇 사람을 이렇게 초대도 하는데 전부 디클라인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과 가깝고 그 가운데는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깝게 지내는 헤리티지 재단의 전문가도 있고요. 그럼 헤리티지 재단이 지금 대통령의 뭐 세금 정책이라든가 북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주는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평양의 북한의 초대를 받아서 평양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그 해외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일본 지국장인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이 스위스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면 이것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의 그 북한 정책은 어디가 그 지금 그 레드라인이고 이런 것들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대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핵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북한 관계자들을 제3국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인데도 영어도 완전한 그 미국식 액센트를 갖고 있고 20대 말인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관계자들에게 미국의 의회에서 일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설명을 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 분석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그런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하나 북한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이 국무국방장관이 정말로 대통령과 의견이 그 완전히 다른가 이런 것들도 그 파악하기를 원한다. 양측에서 다 뭐 대화를 지금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보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건 북한이건 훨씬 그 충돌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오늘로써 이 충돌 가능성은 굉장히 그 적다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트윗으로 북한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북한이 또 그 같은 인신공격성 트위터를 보고 더 강한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충돌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이요. 오늘 아마 그 세금 감면안에 대해서 또 연설로 이 내용을 밝힐 것 같은데 백악관과 그 공화당이 같이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어디 가서 하든가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아무튼 워싱턴을 떠나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자세한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개인 그 최고 소득세 내는 사람 39.6% 현재가 35%, 기업은 그 법인세가 35%에서 20%로 낮춰진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15%까지 낮추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층액이 플러스다 하는 말이 왜 생기냐면은 이 기업 세금을 이렇게 낮춰주면은 기업이 그 투자해서 중간층액에 결국은 이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그 돈을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뭐 줄여주고 또 특별한 어떤 그 코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그 투자를 할 때 그것을 그 비용을 그 삭감해주고 뭐 그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도 그 굉장히 그 당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오늘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7%만이 지지하고 공화당은 60% 이제 그 무당파는 29% 지지한다는 거. 워싱턴 포스트와 ABC 여론조사입니다. 약간 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론조사 기구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28%가 지지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 숫자가 다르니까요. 인구 많은 그 도시에 민주당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물론 투표율 자체가 공화당이 훨씬 높지만요. 법인세를 그 15%로 그 내리고 싶은데 20%로 했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싫어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조금 그 마음에 들어한다. 이런 그 설득이 조금 많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자에게 세금 감면 아무리 해봤자 그 엑스트라 머니는 기업에도 세금 감면 했자 그 주주에게 돌아가지 일반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세금이 줄어드는 사람이 39.6%인 사람이 35%인데 그러면 한 뭐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한테 혜택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40만 달러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계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그게 몇 %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상속세를 없애잖아요. 지금 뭐 549만 달러 이상이면은 내야지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에 관한 고위층, 많이 버는 그런 세금 감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부자, 기부자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자신들에게 오히려 표를 찍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게 발표가 나오면 더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뭐 한국도 가지만 중국도 가잖아요. 그 방문에 앞서서 내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한의 핵 이슈를 좀 우리가 긴장을 풀어보자 하는 것이 그 이슈가 되리라고 하고요. 낙하에 대해서는 86%가 낙하를 지지한답니다. 좀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인 ABC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러면 이게 당을 초월한 이슈라고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화당도 4분의 3이 이것을 지지하고 민주당은 97%가 지지한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에 오니까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사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는가? 그들은 미국이 조국인데 이런 얘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공화당은 75%가 지지를 하고 민주당은 10%만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슈인데도 이 낙하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4분의 3, 민주당의 97%가 지지한다는 것은 아직도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인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싸우는 듯 하더라도요. 성인들은 그렇죠. 서로 딱 또 해야 될 일은 하잖아요. 러시아와 미국이 달 인근에 우주정거장을 만드는데 함께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딥 스페이스 게이트웨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2020년대에 완성을 해서 이게 이제 다 뭐 화성까지 가고 이런 것을 대비를 하는 그 새로운 국제 우주 정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주국 Federal Space Agency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의 우주항공국 나사와 함께 이렇게 될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우주로 돌아오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는 몇 주일이나 몇 달이 걸렸다면 이렇게 달 인근에 정거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며칠이면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참, 나사가 프로젝트 그 전반적인 것은 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워낙에 이쪽에 그 전문 인력에 강하잖아요. 그런 것을 주도하고 함께 일을 한답니다. 원래 러시아 혼자 하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싶어서 함께 한다고 하네요. 마이크와 그 마이크를 받침하는 받침대 사이에 빨간색 불이 있거든요. 평소엔 좀 강하다 했는데 빛의 탓인가 봐요. 예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